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또 분석,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입시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좀 쉽고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부터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6월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수능까지 이 난이도가 이어지면 불수능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불수능으로 갈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크죠. 영어가 1등급이 1.47%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건데, 사실 영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능에서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실은. 서울대를 가더라도 2등급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때, 즉 의예과 4개 합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탐런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이제 자연계열에서 이제 응시 영역을 지정 폐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탐을 하더라도 이제 자연계열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탐구 영역 유불리입니다. 여전히 과학탐구2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탐구가 작년 수능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4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한국지를 포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표준 점수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체감적인 난이도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우리가 대학 가기 힘들고,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 뭐 대학 가기 쉽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라서 1등급의 비율이 4%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등급은 11%로 고정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체감적인 난이도고,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도 시험 보고 나면 어렵다고 해요.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거고,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어려운 거고, 하위권들은 늘 어렵죠.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 같이 이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표준 점수로 이 난이도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수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2014학년도에 국어 영역에서 최고 표준 점수는 150점이었어요. 그리고 수학 영역이 148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점이 145점에서 150점 정도가 되면 시험이 어려웠다. 학생들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제법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0점 초반대 정도 위치하면 좀 쉬웠다. 그리고 변별력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어의 최고점이 150점이고, 국어 1등급이 133점이에요. 그러면 약 한 17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등급에 해당하는 4%를 학생들이 17칸에 나누어서 다 분배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먼저 변별이 되는 거죠. 수학 영역을 보시게 되면 148점의 1컷은 133점이었어요. 그럼 대략 15칸 정도의 또 4% 학생들이 쭉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2013학년도 수능을 가보시게 되면 국어 영역은 134점이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1컷이 126점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8칸 정도가 되죠. 8칸에 4% 학생들이 분포를 하는 거예요.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쉽다고 느끼지만 막상 정시에서 원서 쓸 때는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나는 될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쟤도 되는 거잖아. 동점자니까. 그래서 사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을 굉장히 잘 냈다라고 지금 약간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실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는 거에서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하시는 분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입시 전문가분들은 이제 올해 수능도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6평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왔어요. 국어 최고점이 148점, 그리고 수학이 152점으로 거의 150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올해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 그리고 6평에 근거해서 아마 출제를 할 거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공부할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2023학년도 수능에 우리가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교차 지원이라는 것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2023학년도에 보시면 수학의 최고점이 145점, 그리고 국어가 134점으로 무려 11점 차이가 나요. 그쵸? 그럼 사실 국어와 수학의 어떤 편차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수학의 1컷이 133점인데 국어의 최고점이 134점이에요. 그러면 수학 1컷 정도 받은 친구가 국어 만점 받는 친구와 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국어가 150, 수학이 148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국어와 수학이 둘 다 큰 편차가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 작년에는 교차 지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어는 문과 학생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로는 방어가 안 돼요. 그렇죠? 수학에서 막 넘어올 수 있죠. 근데 작년은 국어가 방어가 돼요. 오케이, 너 수학 잘해, 나 국어 잘해,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교차 지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작년에 특이한 케이스가 또 하나 뭐냐면, 국어 수학을 다 잘하는 친구들은 자연계에 머무르겠죠. 그리고 뭐 의대를 가거나 더 좋은 데를 갈 겁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 계약학과에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려대 계약학과라고 하면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개 학과죠. 여기 세 개 학과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2등급도 아니고 중간쯤 2등급이었는데 그 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 세 개 학과는 의예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데 위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국어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국어를 잘해서 그 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처럼 국어와 수학의 편차도 줄이려고 할 것이고요. 표준 점수는 거의 15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또 만들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의 비율이 1.47%, 그리고 2등급이 8%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을 합치더라도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2등급까지가 11%잖아요. 사실 평가원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설열화를 시켜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부나 평가원이나 교육 관련 교수님들께서 뭐 이 기준 점수만 넘으면 이제 다 동점이다, 괜찮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절대평가 의미가 사실 없어져요.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정은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7.6% 정도였거든요. 좀 이상적인 저는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에서 7% 정도를 1등급에 만들어줘야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6월 모의평가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건 둘째 치고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보게 되면 1등급이 4.37, 그리고 작년 수능도 4.71%였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학생들이 영어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학생들이 영어를 1등급 받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못해서 좀 독해력이 좀 예전만큼 못해서 아마 1등급을 받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7%, 8%까지 비율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어렵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영어의 1등급 비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의예과 수능 최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의예과 중에서 지금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교를 쭉 가져왔어요. 제일 위에 보면 카톨릭대 지역균형 4개합 5등급, 과탐 2개, 그리고 고려대도 4개합 5등급, 그리고 이화여대가 4개합 5, 아주대가 4개합 6등급, 그리고 연세대 미래가 이제 영어는 2등급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어 과탐을 각각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 등급 앞 5에서 6등급이에요. 지금 아주대까지는 사실 수도권 주요 이과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전국에서 뭐 요 정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뭐 충분히 있고요. 이 정도 대학까지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연세대부터 밑에 있는, 즉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의예과들이에요. 연세대 미래인재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인재를 많이 늘리지 않아서 사실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인제대, 순천향대, 을지대, 전북대, 영남대, 동아대 이런 학교들은 사실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영남대도 4개합 5등급이거든요. 근데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학생 선호도 순서대로 쭉 내려보면 사실 경북대 의과대학이 가장 높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계명대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국대도 사실 괜찮고요. 경주에 있는. 그 다음에 영남대가 좀 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순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 인재가 다 늘어난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입결이 낮아질 여지가 분명하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동아대는 부울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울산대학교가 올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교과로 33명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부산대 지역 교과를 합격해야 되는 친구들이 올해는 울산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작년에 부산대 지역 교과 30명을 뽑았거든요. 올해 울산대가 33명이니까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울산대를 합격하고 난 그 다음 친구들이 부산대를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친구들은 인제대나 경상국립대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쵸? 선호도를 좀 따진다라고 하면 그 밑에 동아대가 붙을 것 같은데, 그 4개 학교들 중에서 동아대가 가장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위에 학교들은 다 3개 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대는 4개 합이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남대처럼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의예과 중에서 4개 합을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학교들은 조금 입결이 굉장히 낮아질 여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달,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사탐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탐런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보통 미적분과 과학탐구를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미적분을 유지를 하되 과학탐구는 이제 사회탐구로 이제 넘어가는 사탐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과 탐구 영역별로, 조합별로 지금 이제 비율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사회탐구를 선택한 비율 84.1%,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과 계열 학생이고요.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비율 72.9%가 전형적인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미적분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작년도 6월과 수능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능에서 비교해보면 약 14% 정도가 빠져요. 그쵸? 86.9%에서 72.9%로 14%가 빠집니다. 얘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미적분을 응시를 하고 사회를 선택한 14.3%,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8.1%였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 정도가 되죠. 6%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동시에 미적분을 선택하되 둘 다 사탐은 하지 않고 하나 정도만 사탐으로 변경하는 학생, 즉 11.6%, 그쵸?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8% 정도가 늘어납니다. 거의 14%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탈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미적분을 응시함과 동시에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친구들은 사실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정시로 갈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위 15개 대학교까지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2과목 다 응시해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사탐 유불 영상을 유튜브로 따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적분을 응시하고 사회탐구를 둘 다 응시한 친구들은 정시파보다는 아마 수능 최저를 수시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친구들 정도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중상위권 이하의 대학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는 친구들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미적분을 함과 동시에 사회과학을 하나씩 선택한 11.6%. 이 친구들은 정시까지는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시까지 가긴 갈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과탐 2개를 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 정도만 지금 좀 학습량이 부담이 적은 사회를 선택하는 친구들이에요. 즉, 한 중상위권 정도
를 정시로 목표하는 친구들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탐런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수치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에 다시 사탐런을 할 친구들은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정시파, 순수 정시파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논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연계열 가더라도 과탐을 폐지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목표하는 친구들이 좀 더 사탐런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이제 영역별 인원들을 볼 텐데, 제가 사탐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사회탐구 인원이 늘었을 거고, 과학탐구 인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2015학년도 6월, 지금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41만 9,771명이에요. 지금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그 학생 수가 약 3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6월이 한 38만 명, 그리고 수능이 한 44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44만 명 수능보다도 지금 올해 6월 모평에서 사회탐구 응시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사탐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과학탐구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과학탐구는 지금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약 2만 7천 명 정도가 빠져요. 그렇죠? 올해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이 작년 6월보다 10,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탐런으로 과탐의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과학탐구 2 인원입니다. 좀 예래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과탐2가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서울대학교가 이제 과탐2를 이제 필수 응시를 폐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원을 하고도 서울대를 갈 수 있으니, 부담이 적은 2를 하지 않겠다. 2를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작년에는 2를 하는 게 좀 유리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점수 자체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탐2를 했을 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과탐2를 반영할 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탐구 영역에서 이제 응시 영역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분이 99를 받았는데 생명은 99인데 67이야. 근데 화학은 69야. 이러면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100분위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다시 변환을 시켜서 반영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때는 표준 점수가 높든 낮든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분위가 높으면 유리한 거예요. 근데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될 때는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먼저 표준 점수를 보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준 점수를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보정을 하는 경우는 이겁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내가 받은 표점이 있어요. 본인의 표점을 표점의 최고점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표점이 75점이야. 근데 내가 만점을 받았어. 그러면 75 나누기 75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원을 선택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는데 표점이 67점이야. 67분의 67 하더라도 1이 돼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이 의대 중에서는 건대, 경상국립대, 울산대, 충북대, 한림대, 전남대 등이 작년에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는 2라고 해서 유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보정하지 않고 표준 점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고요. 그리고 의과대학들 중에서는 부산대, 충남대, 인제대, 동아대들이 작년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2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라고는 따져볼 수 사실 없는 거고, 이제 학생에 따라서 내가 2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2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나 2 했을 때 하나 이상 안 틀릴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표점은 당연히 유리하겠죠. 표점도 유리할 것이고 대학에 따라서는 가산점도 받을 것이니 2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나 2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1 열심히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영역별로 이제 6월 모의평가 최고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탐구가 사실은 이제 올해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편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구과학 빼고. 그러니까 물화생은 좀 편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일단 지금 최고점, 원점수 기준으로
물리학도 지금 표점이 68점인데 백분위가 98이에요. 일반 작년 수능에서 모두 99였거든요. 그리고 화학도 98, 그리고 생명도 98. 즉 이야기하면 만점 받은 학생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것은 모두 48점으로 물화생은 동일하고요. 지구과학은 작년에 좀 어려웠던 것,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이 72점, 다른 원에 비해서 한 4점 정도 높고요. 1컷도 46점, 2컷이 41점으로 좀 뚝뚝 떨어진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정될지, 난이도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면 뭐 1컷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물리학 2, 만점 바다의 1등급이에요. 표점 70점이고, 누적 1등급 만점의 비율이 5.2%, 4%를 넘어섰죠. 사실 이렇게 되면 투하는 거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나 틀려버리면 바로 94% 백분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난이도 조정 될 것 같고요. 화투 77점, 그리고 생투가 76점, 지구가 76점. 자, 과탐 1과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높습니다. 2가 과목이 높고요. 작년 6월 모의평가 때는 거의 이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과탐에서 만점은 100점이거든요.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왔어요. 막 90점 넘는 과목도 나왔고 다 80점 넘었었거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좀 조정이 되어서 화투가 80점이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70점 중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실제 수능 가게 되면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원보단 높긴 하겠지만 작년처럼 굉장히 높은 표점을 가지고 좀 유리함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사회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과 윤리 백분위 100에 71입니다. 그리고 1컷이 45점이고요. 윤리와 사상 78점이 네, 표점 78점에 누적 비율이 0.2%, 25%, 만점이 0.25%라는 이야기가 돼요. 작년에 윤리와 사상 2등급이 없었죠. 평가는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대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낸 것 같은데 또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1컷이 42점이고 2컷이 36점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긴 과목이 생기죠. 만점 받아야 1등급인 세계지리 과목 97%가 백분위.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가 조금 높았던 사회문화도 지금 66점, 그리고 정치와 보면 69점으로 좀 높았네요.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은 9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탐구는 그냥 만점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라고 하면 작년 수능 그리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 1등급 1.47%는 난이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예과 지역인재 중에서 지금 수능 최저가 4개 합을 요구하는 대학들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탐런은 사실 정시 전형에서 내가 사탐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이미 사탐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덜 되어 있더라도 과목 정도는 결정을 했어야죠. 6월 모의평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사탐런을 할 학생들은 이제 수시 전형에서 최저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탐구 영역 경우에는 먼저 과탐2는 유불리보다는 그냥 내가 한 개만 틀릴 자신 있으면 2 하십시오. 한 개 정도는 틀려더라도 과탐1에 비해서는 표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표점도 높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산점까지 받으면 확실히 유리한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틀릴 자신 있으면 고 하셔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사회탐구는 그냥 만점이 목표입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지금 윤리과가 지금 변별이 굉장히 높게 잘 된 것으로 나와지는데 사실 수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탐을 일단 무조건 우리가 만점 받는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제가 뭐 좀 가볍게 리뷰를 해드렸어요. 뭐 입시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남은 어떤 수능 출제 방향이나 입시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7월 말에 이제 라이브를 하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도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난 라이브에서는 좀 더 수능에 가까운 예상, 그리고 이제 그때는 수시 지원 방향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